그 순간 두 사람은 마주보던 시선을 더는 견디지 못하고 서로의 품에 파고들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갈증이 폭발하듯 번져나가는 포옹이었다. 서로의 어깨에 얼굴을 묻자 따뜻한 숨결이 목선을 타고 흘렀고 젖은 옷감 너머로 체온이 겹쳐졌다. 서로의 입술은 뜨겁게 겹쳐지고 그녀의 작은 신음소리가 재훈의 모든 감각을 깨우고 있었다. 조용한 흐느낌이 방 안의 정막을 흔들었고 손끝은 더 깊숙이 상대의 등을 더듬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서영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렀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그녀의 하얀 살결은 그의 입술을 기다리는 듯했다. 선생님,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빨리 넣어주세요. 서영은 반쯤 눈이 풀린 상태로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 차분하면서도 격렬하게 두 사람은 서로의 감정에 충실했고 방 안을 가득 메운 신음소리와 뜨거운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두 사람의 호흡은 마치 하나의 박동처럼 맞아 떨어졌다. 모든 시간이 끝난 뒤 서영은 재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낮게 울렸다. 이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어요. 재훈의 숨은 뜨겁게 흩어졌다. 저도요.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삶의 끝자락이라 생각했던 그들에게 찾아온 뜨겁고도 간절한 사랑 이야기. 아무도 모르는 두 사람의 비밀 같은 황혼 로맨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퇴직 후 재훈의 하루는 단조로웠다. 아침 산책길은 늘 같은 풍경이었고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길 위에 낯선 기운이 드리워졌다. 골목 모퉁이에서 새로 오픈한 미용실 앞. 하얀 간판과 투명한 유리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원장 이서영.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이는 얼굴, 단정한 단발머리와 블라우스 차림 속에서 드러나는 매끈한 곡선.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머리칼과 화분에 물을 주며 숙여진 허리선은 재훈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순간 재훈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서영은 미소 지으며 먼저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산책하시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달콤한 울림이 있었다. 재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답했다. 네, 그냥 습관처럼 걷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긴장이 맴돌았다. 화분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그녀의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재훈의 시선은 그 작은 물방울에 오래 머물렀다. 서영은 잠시 눈을 피했지만 다시 올린 눈빛은 재훈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날 밤 재훈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산책길에서 스친 목소리, 손끝의 물방울, 눈빛의 흔적이 계속 떠올랐다. 62세의 사내가 다시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자석처럼 서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느 날 재훈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해봤다. 머리를 다듬어야 할 핑계가 필요했다. 사실 한 달 전쯤 다른 이발소에서 잘랐지만 이제 다시 정리할 때가 되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녀와 더 가까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날 아침 재훈은 평소보다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면도를 더 꼼꼼히 하고 셔츠도 깨끗한 것으로 갈아입었다. 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애프터 쉐이브 로션 정도는 발랐다. 자신도 모르게 외모에 신경 쓰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다. 오후 3시. 평소 서영이 여유로운 시간이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손님들이 오기 전까지는 보통 한가했다.
재우는 심호흡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미용실 문 앞에 서자 심장 소리가 귀에까지 들렸다. 유리문 너머로 서영이 선반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높은 곳에 제품을 꺼내고 있었는데 팔을 뻗을 때마다 블라우스가 허리선을 따라 당겨지며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냈다. 재우는 잠시 그 모습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재우는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자극했다. 한 번 더 심호흡을 하고 마침내 문을 밀었다. 딸랑 문에 달린 벨이 작게 울렸다. 서영이 뒤돌아서며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 선생님. 머리 자르시게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만 부탁합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어색하게 떨렸다. 서영은 그의 머리를 살펴보며 전문가다운 눈빛으로 상태를 확인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미용실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가죽 의자들이 편안해 보였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울들이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했다. 은은한 아로마 향과 함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긴장된 재훈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편하게 앉으세요. 서영이 의자를 돌려주며 말했다. 그녀의 손길이 의자 등받이를 스칠 때 재훈은 그녀의 손톱이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것을 문득 발견했다. 작은 디테일이었지만 왠지 그것이 그녀의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벽에 걸린 거울들이 그의 모습을 여러 개로 비춰냈고 샴푸 냄새와 헤어 제품들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다. 서영이 가운을 가져오며 그의 뒤로 돌아섰다. 그녀의 손이 가운 끈을 목 뒤로 돌릴 때 손가락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재훈은 자신도 모르게 몸이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목이 많이 뭉친 것 같아요. 요즘 컴퓨터 많이 하세요? 서영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만지며 물었다. 그 순간 재훈은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아, 네. 요즘 인터넷 좀 봐서요. 어깨 좀 풀어드릴까요? 서비스예요. 호호. 재훈이 대답하기도 전에 서영의 손이 그의 어깨 위에 올려졌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압력으로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그녀의 손길에 재훈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편안함을 느꼈다. 그녀의 손길은 시원하였지만 그보다 이상하게 야릇한 그 무엇이 재훈의 머릿속을 꽉 메웠다. 마사지를 다하고 서영은 흐뭇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때요? 시원하시지요? 호호.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머리 멋지게 해드릴게요. 서영이 스프레이 병으로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방울이 두피에 닿을 때마다 재훈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아내와 사별한 후 5년간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끝이 빗질하며 머리칼을 따라 움직였다. 두피에 닿는 감촉은 부드러웠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받는 것이 얼마만인가.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힘주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서영의 숨결이 귓가에 스칠 때마다 재훈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거울 속 그의 눈동자는 떨리고 있었고 목젖이 꿀꺽 움직였다. 서영이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을 거울로 지켜보며 재훈은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매료되었다. 거울 속 두 사람의 시선이 겹쳤다. 서영은 살짝 눈을 피했지만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우연한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이 흘렀다.
미용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네요. 하. 재훈이 장난기 있는 얼굴로 물었다. 한 10년 됐는데 하면 할수록 어렵고 재밌어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도 있었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느낌도 있었다. 손님들이 많으시던데요.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아이, 뭐려. 그냥 동네 분들이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가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잘린 머리카락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서영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그녀가 일할 때에 집중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 머리를 다듬던 서영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며 목선을 드러냈다. 은은하게 흘러내린 머리칼 너머로 드러난 그 선은 재훈의 시선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거의 다 됐어요. 서영이 마지막 손질을 하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재훈의 머리 곳곳을 다듬으며 완성도를 높여갔다. 안 그래도 젊어 보이시는데 머리 자르시니까 40대 같으세요. 데이트 신청 많이 받으시겠어요. 호호. 재훈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하자 서영이 장난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재훈은 거울 속 자신이 한결 젊어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로 몇 살은 젊어 보였다.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지금 한가해서요. 그녀의 제안에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제안해주다니 꿈만 같았다. 서영이 건넨 커피는 향기만큼 따뜻했고 잔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으나 그 미묘한 떨림은 재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흔들었다. 컵을 받으며 그녀의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느꼈다. 퇴직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대화는 작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서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같은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스함이 담겨 있었다. 2층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매일 비슷비슷한 하루죠. 특별할 게 없어요. 저도 혼자예요. 밤에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면 너무 조용해서 무섭기까지 하다니까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미용실 스피커에서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에어컨 바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가 어우러져 공간을 채웠다. 서영이 블라우스 소매를 정리하며 손목을 드러내는 순간 재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라갔다. 혼자 사시니 외롭지 않으세요? 그 한마디에 재훈의 목이 바짝 말랐다. 서영의 말에는 단순한 관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깊은 그리움, 오래 참아온 적막함, 그리고 누군가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간절함이. 외로움이야. 이제 익숙해졌죠. 그런데 가끔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요. 재훈의 솔직한 대답에 서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훈이 당황하자 서영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말에 재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일까? 아니면 그냥 친절한 것일까? 집밥이 그리워요. 아무거나 좋아해요. 5년 동안 혼자 해먹다 보니 대충 때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된장찌개는 어때요? 제가 잘 끓여요. 아, 그리고 김치찌개도 좋아하세요? 서영의 미소가 더욱 밝아졌다. 그 순간 재훈은 이 여자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날부터 재훈의 미용실 방문이 잦아졌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열흘에 한 번. 항상 머리를 다듬는다는 핑계였지만 서영도 재훈도 그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었다. 햇빛이 따스한 어느 날 미용실 문을 열었다. 서영은 또 오셨네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번에는 아이스 커피를 내어주었다. 저번에 말씀하신 된장찌개 정말 맛있게 끓이세요? 재훈이 농담처럼 물었다. 한번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서영이 장난스럽게 대답하며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소리 없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강한 끌림이 있었을까?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거침없이 서로에게 다가서고 있었다. 그날도 재우는 늦은 저녁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용실 문을 열었다. 활짝 웃는 얼굴로 재훈을 맞이하는 그녀는 오늘따라 왠지 더 이뻐 보였다. 잠시 이야기를 하다 서영은 특별히 두피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의자에 앉으라고 했다. 그녀의 손길이 머리 전체를 감싸는 듯한 느낌에 재훈은 미세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찌릿한 감정을 숨기느라 애를 먹었다. 서영은 능숙한 솜씨로 두피 마사지를 하며 걱정된 눈빛으로 말을 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두피가 좀 딱딱해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머리도 맑아져요. 서영의 부드러운 손길이 두피를 자극할 때마다 재우는 온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5년 동안 잊고 있던 평온함이었다. 이제는 머리를 자르는 것보다 그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다. 그때였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늘게 생긴 빗줄기였지만 점점 굵어지더니 어느새 폭우가 되었다. 어머, 비가 오네요. 서영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훈도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고 가로등 불빛이 빗줄기를 비추며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냈다. 집까지 어떻게 가시려고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택시를 불러야겠어요. 우산도 안 가져왔는데. 1시간이 넘게 기다렸지만 택시는 잡히지 않았다. 폭우 때문에 교통이 마비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미용실 안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기다렸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 평소보다 더 오래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택시는 잡힐 기미가 전혀 안 보였다. 그때 재우는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하며 2층으로 올라가서 우산을 가져왔다.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재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녀와 함께 걷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다. 미용실 문 앞에서 우산을 펼치자 서영이 가방을 챙기며 나왔다. 그녀는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폭우에는 무용지물이었다. 준비되셨어요? 재훈이 우산을 높이 들며 물었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자주 스쳤다. 빗소리가 세상을 덮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번져나갔다. 서영의 체온이 우산 안의 좁은 공간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녀에게서 은은하게 풍기는 샴푸 향이 빗냄새와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조심하세요. 여기 웅덩이가. 재훈이 서영의 팔을 살짝 잡아 물웅덩이를 피해갔다. 그 순간 전해지는 따뜻한 체온과 은은한 향기가 빗속의 차가운 공기와 대조를 이뤘다. 서영의 팔이 생각보다 가늘고 부드러웠다.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다 젖었을 거예요. 서영이 고마움을 표현하자 재훈의 마음이 더욱 따뜻해졌다. 집이 가까워서 다행이에요. 서영이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이 길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재훈과 이렇게 가까이 걸어본 것은 처음이었고 그의 든든한 어깨와 조심스러운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바람까지 불기 시작해서 우산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재우는 우산을 더 낮게 들고 서영 쪽으로 기울여서 그녀가 덜 젖도록 배려했다. 그 바람에 자신의 어깨는 비에 젖어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선생님 어깨가 다 젖어요. 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갈아입으면 되니까요. 그들이 걸어가는 골목길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폭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실내로 피한 모양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빗줄기가 사선으로 내리쳐서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여기에요. 좁은 현관 앞에서 두 사람이 멈춰섰다. 빗물에 젖은 서영의 가디건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는 빗방울이 목선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다. 가로등 불빛에 젖은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빗소리 사이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우산을 받쳐든 재훈의 팔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감사해요. 정말로.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잠시 들어오셔서 빗물 좀 닦아내시고 가세요.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재훈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우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런 제안을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거실 조명이 희미하게 켜졌다. 서영의 집은 생각보다 아담하고 깔끔했다. 원목 가구들과 화분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어서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책들이 가득한 작은 책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잠시만요. 서영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안쪽 방으로 향했다. 편안한 셔츠와 헐렁한 반바지로 갈아입은 모습이 소녀 같기도 했다. 미용실에서 볼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수건 드릴게요. 머리 말리세요. 서영이 깨끗한 수건을 건네주었다. 재우는 고맙다며 수건으로 머리를 말렸다. 수건에서 은은한 세제 향이 났다. 커피는 아까 마셨으니까 괜찮으시다면 가볍게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와인. 좋습니다. 그녀가 와인잔과 간단한 안주를 가져와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거실에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퍼져 있었고 따뜻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와인잔을 든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오랜만이에요. 누군가가 저를 챙겨주는 게. 재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서영의 시선이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게 역력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 상처, 그리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서영이 천천히 재훈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올려졌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고 두 사람의 호흡이 가까워졌다. 창밖의 빗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이래도 괜찮을까요? 서영이 속삭이듯 물었다. 괜찮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재훈의 대답에 서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영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지만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손톱 주변의 작은 상처들, 반지를 꼈던 자국,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괜찮은 걸까요? 서영이 감정이 복받쳐 올라 말했다. 재우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쥐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 다음 망설임은 없었다. 재우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영도 저항하지 않았다. 포옹은 격렬하기보다 간절했고, 그러나 억눌렸던 갈망이 배어나오는 듯 깊었다. 그녀의 얼굴이 그의 어깨에 묻히자 뜨거운 숨결이 목선을 타고 흘렀다. 젖은 옷감 너머로 서로의 체온이 겹쳤고 그 열기는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서영의 손끝이 재훈의 등을 움켜쥐며 떨렸고 재훈의 손바닥은 그녀의 허리를 따라 조심스레 미끄러졌다. 두 사람의 입술은 약속이나 한 듯 서로 포개져 깊게 빨아들이고 있었다. 헐렁한 셔츠의 단추가 하나씩 풀리고 속옷 아래 하얀 살결이 그동안 숨겨왔던 욕망을 품어내는 듯 했다. 적막한 공간에 잔잔한 흐느낌이 번졌다. 시간은 길게 멈춘 듯 했고 빗소리조차 이제는 두 사람의 호흡을 가리지 못했다.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서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선생님, 이제 넣어주세요. 못 참겠어요. 그녀의 한마디는 재훈의 모든 신경을 깨우고 있었다. 거실 창가의 커튼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고 탁자 위 와인잔은 미세한 떨림을 간직한 채 반짝였다. 두 사람은 느리지만 격렬하게 남자와 여자로 이 시간을 충실하게 채워나갔다. 고요한 방 안은 두 사람의 숨소리로 가득 차고 공기마저 뜨거워지고 있었다. 이제는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경계에 서 있었다. 아, 너무 행복해요. 서영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으며 뜨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얼마나 흘렀을까? 뜨거운 시간이 지나간 뒤 서영은 재훈의 가슴에 기대어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상처들, 외로웠던 시간들, 포기했던 꿈들,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남편과 헤어진 후 제가 여자로서 끝난 줄 알았어요. 서영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재훈의 손을 꽉 쥐고 있었고 그 작은 몸짓에서도 오랜 외로움이 느껴졌다. 왜 헤어지게 되셨어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격 차이라고 해야겠죠. 그 사람은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들을 시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영의 목소리에 아픔이 배어 있었다. 아이는 없었나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헤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떠난 후 저도 모든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재훈도 솔직하게 마음을 열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많이 아프셨겠어요. 오래 함께 사셨는데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처음 2년은 정말 살기가 힘들었어요. 아내 없는 세상이 상상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완전히 괜찮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재훈이 서영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은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뭔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서영이 재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췄다. 당신도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예요. 재훈의 말에 서영은 감동으로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감정이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영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5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수줍어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셔야겠어요. 서영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네. 하지만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재훈이 일어서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현관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다. 비개인 하늘이 맑고 깨끗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깊어져 갔다. 재훈은 매일 저녁 서영의 집을 찾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서영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함께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설거지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스치는 손길, 작은 일상들이 쌓여가며 두 사람의 삶에는 다시 색깔이 돌아왔다. 하지만 동네의 시선들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골목을 지날 때마다 들려오는 수군거림, 호기심과 비판이 섞인 눈빛들이 두 사람을 따라다녔다. 서영은 가끔 위축되는 기색을 보였지만 재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아주었다. 오후 산책이 일상이 되었다. 서영이 재훈의 팔에 살짝 기대며 걷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어떤 이들은 따뜻한 미소를 보내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커졌다. 2층에 사시는 분이 아래 미용실 사장님과 사귄다더라. 요즘 매일 드나든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결국 재훈의 딸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울린 전화 한 통이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재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민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당황과 걱정,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미용실 그 여자분과 사귀시는 거 맞아요?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옆에서 차를 우리고 있던 서영이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래, 맞다. 재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주야,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외롭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통화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재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서영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재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영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3일 후의 금요일 오후, 재훈이 평소처럼 서영의 미용실에 들렀을 때였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미용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빠, 민주였다. 재훈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주야, 어떻게 밖에서 이야기해요. 민주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훈은 서영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미용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은 부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주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재훈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민주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요즘 아빠 같이 퇴직하고 혼자 사는 사람 노리는 꽃뱀들 많다고요. 퇴직금 다 날리고 싶으신 거예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딸의 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민주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민주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너무 외롭다. 재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그게 같은 외로움이냐?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아. 부녀의 대화는 30분 정도 이어졌다. 민주는 세상 시선과 체면, 그리고 재산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고, 재훈은 자신의 마음과 외로움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좀처럼 닿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민주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재훈은 아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었다. 한 달간의 단절이 이어졌다. 재훈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드러났고 서영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어느 날 밤 서영이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했을 때 재훈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며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제가 물러서는 게 나을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다. 처음엔 작은 소문이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점점 커졌다. 2층에 사시는 분이 아래 미용실 사장님과 사귄다더라. 요즘 매일 드나든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결국 재훈의 딸 귀에까지 들어갔다.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울린 전화 한 통이 평화로운 일상에 파문을 일으켰다. 재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민주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당황과 걱정, 그리고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미용실 그 여자분과 사귀시는 거 맞아요? 재훈은 잠시 말을 잃었다. 옆에서 차를 우리고 있던 서영이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다. 그래, 맞다. 재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민주야,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외롭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통화는 더 이상 길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재훈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고 옆에서 지켜보던 서영은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끊은 후 재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서영은 그런 그를 지켜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3일 후의 금요일 오후, 재훈이 평소처럼 서영의 미용실에 들렀을 때였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미용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아빠, 민주였다. 재훈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영은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주야, 어떻게 밖에서 이야기해요. 민주가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재훈은 서영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은 미용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은 부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주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고 재훈은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라 했다. 아버지, 정말 실망이에요. 민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여자와. 민주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더 들어요? 요즘 아빠 같이 퇴직하고 혼자 사는 사람 노리는 꽃뱀들 많다고요. 퇴직금 다 날리고 싶으신 거예요? 재훈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딸의 말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웠다. 민주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 체면도 없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민주의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너무 외롭다. 재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외로우시면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하고. 그게 같은 외로움이냐? 너희들은 각자 가정이 있잖아. 부녀의 대화는 30분 정도 이어졌다. 민주는 세상 시선과 체면, 그리고 재산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했고, 재훈은 자신의 마음과 외로움을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은 좀처럼 닿지 않았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민주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재훈은 아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는 없었다. 한 달간의 단절이 이어졌다. 재훈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드러났고 서영은 자신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것은 아닌지 자책했다. 민주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고 재훈은 그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다. 어느 날 밤 서영이 조심스럽게 걱정을 표했다. 제가 물러서는 게 나을까요? 서영이 재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재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간 동네 마트에서였다. 오랫동안 단골이었던 마트 사장 여사님이 말을 걸어왔다. 민주 씨, 아버님 요즘 정말 밝아지셨더라. 네. 예전에는 장 보러 오실 때도 말씀이 없으시고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얼굴에 생기가 도시더라. 웃으시기도 하고.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서영 씨도 참 좋은 분이야. 우리 가게 앞 화분들 물 말라 죽어가는 거 보고 매번 물 주고 가시더라고. 아무도 안 보는데도 그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 어디 있어? 그런가요? 그리고 아버님 챙기는 것도 아버님이 좋아하실 만한 과일들, 건강에 좋은 재료들 골라서 사가시고. 진짜 속마음이 나쁜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어? 마트 사장의 말을 들으며 민주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우리 나이 되면 외로운 게 제일 무서운 거야. 돈이 뭐가 중요해? 서로 챙겨주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게 복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주는 마트 사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 혼자 두고 가는 게 가장 걱정이라던. 누군가 좋은 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지내셨으면 한다던 그 간절한 목소리가. 며칠 뒤 서영이 혼자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재훈의 딸 민주였다. 서영은 순간 당황해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내려놓았다. 민주 씨 어쩐 일이세요?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서영은 의아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민주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저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해요. 서영의 눈이 커졌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아버지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늘 쓸쓸하고 무표정하셨는데 요즘은 웃는 모습도 자주 보고 얼굴에 생기도 돌아오셨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전 괜히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서영 씨를 경계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 곁에 서영 씨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서영은 잠시 말을 잃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가에는 잔잔한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 아버지랑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면서요. 서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힘겹게 대답했다. 고마워요, 민주 씨. 그런 말 해줘서 저도 정말 아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빠한테는 제가 왔다 갔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여자의 눈빛은 따뜻하게 맞닿았다.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식탁에 앉은 재호는 딸 민주의 표정에서 묘한 변화를 느꼈다. 민주가 아빠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밥을 뜨는 손길도 옆에서 흘러나오는 미소도 예전과 달랐다. 민주야, 무슨 좋은 일 있니? 갑자기 아빠 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것도 해주고. 재훈이 조심스레 묻자 민주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빠 사실 며칠 전에 서영 씨 뵙고 왔어요. 재훈의 손이 멈췄다. 내가 서영 씨를?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동안 괜히 오해해서 미안했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아빠가 왜 그렇게 달라지셨는지. 웃는 모습, 얼굴에 생기 도는 거 다 서영 씨 덕분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서영 씨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마음 씀씀이가 곱다고 늘 얘기하세요. 저도 이제 그 말씀들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젓가락을 내려놓고 두 눈을 꼭 감았다.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담담하게 덧붙였다. 엄마도 아빠 혼자 두고 가는 걸 제일 걱정하셨잖아요. 좋은 분 만나서 외롭지 않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그게 엄마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제야 재훈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주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다, 민주야. 내가 이렇게 말해줄 줄은 몰랐다. 민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앞으로는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아빠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영 씨랑 행복하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날의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재훈의 마음속에서 무겁던 돌덩이가 조용히 굴러내려갔다. 늦은 오후 미용실 앞 골목. 서영이 문을 닫고 나오자 재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더니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저녁노래 물든 하늘 아래 그들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서영의 손끝은 따뜻했고 재훈은 그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쥐었다. 멀리서 민주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그 순간 재훈은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이 걸어요. 오늘도 내일도 서영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웃음은 지난 세월의 고독을 모두 지워내는 듯 깊고 따뜻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외로움 끝에서 마주한 두 사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으며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황혼의 사랑, 뜨겁고도 간절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